안녕하세요. 보나 뭘 보나 해정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글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방향으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소통입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독자에게 잘 전달해서 독자와 글쓴이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는 것, 소통이 일어나는 것, 글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글쓴이의 생각을 독자에게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한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글의 기본이지요. 그렇다면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제와 소재입니다.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주제는 바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핵심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는 세부적인 글감, 글의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즐거운 인생이 글의 주제라면 인생을 즐겁게 만들었던 행복하고 발랄한 기억들이 소재가 될 것이고요. 고단한 인생이 주제라면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했던 무겁고 어둡고 아픈 기억들이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주제가 소재의 성격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더 추상적이고 소재는 더 구체적입니다. 소재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주제와 소재를 잡는 순서가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재를 모으다가 주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또 주제를 먼저 잡은 후에 소재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소재는 우리 일상생활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지럽게 정돈되지 않은 아이들의 방,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오늘 만난 현지인들, 동료 사역자 간의 마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고독,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한 깨달음 등 우리의 삶의 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삶의 모습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사는 삶이나 옆 동네 선교사님이 사는 삶이나 우리의 인간사의 모습이 비슷하죠. 우리가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인데요. 특별한 소재, 남들과는 구별되는 소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재의 특징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특징 잡기란 소재가 빛이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나를 살리는 음식을 글의 주제로 잡습니다. 소재로 김치, 떡볶이, 갈비 등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한국인 음식이나 현지 음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많은 소재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한국 음식 한 가지, 현지 음식 한 가지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와 똠양꿍을 선택했다고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재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100가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떡볶이의 특징 100가지, 똠양꿍의 특징 100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100. 너무 어려운 숫자죠. 네,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100가지 써보자 하면 정말 100가지는 못 쓸 수 있지만 적어도 30개, 40개까지는 시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떡볶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갛다, 종류가 다양하다, 맵다,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떡볶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라면과 잘 어울린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난다, 또 어린 시절을 그리울 때 친구가 생각날 때 생각나는 음식이다, 어묵은 필수다, 선교지에서는 떡을 구하기 어려워서 귀한 음식이다 등등 이렇게 떡볶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모조리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징을 잡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각과는 다른 나만의 독특한 떡볶이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재 안에서 독특한 소재를 찾았다면 이제는 소제목 잡기로 들어갑니다. 소제목이란 소재들의 특징으로 글을 쓴 한 단락에
작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제에 맞는 명확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소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르륵 길게 나열된 글과 각 주장이나 어떤 각 단락의 이야기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는 글, 어떤 글이 더 읽기 쉬울까요? 지금 선교사님들께서 책꽂이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보세요. 문학작품이나 일기 같은 글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책을 한 권 찾아서 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단락마다, 각 글마다 소제목이 있다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책에는 다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이런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제목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제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첫째, 소제목은 글의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관성 있는 글이 되도록 소제목은 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둘째, 소제목은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켜줍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소제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글의 큰 단락을 나누는 역할을 해줍니다.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 대신에 소제목들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다음 네 번째, 소제목은 또 책의 목차로도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제목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책으로 엮어질 때 책의 목차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글을 쓸 때 무조건 소제목을 잡고 쓴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제목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글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재로 나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역할, 나의 꿈, 나의 상처, 내 취미, 특기 등등 나 자신과 관련된 그런 수많은 소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소재들 중에서 한번 5개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살아온 날이 최소 30년 이상인데 한두 가지 소재로 자신을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네, 5개의 소재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소재의 특징 잡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특징을 잘 살려줄 소제목을 잡겠습니다. 저는 소재로 살아온 과정, 그다음 저의 성격, 가치관, 단점, 장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재의 특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소제목이 역마살에서 하나님 나라 외교관으로. 옛날에 스텝 좀 밟아보셨나 봐요. 한눈만 팬다? 엄마는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바로 그 귀인이에요. 라는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제목을 좀 들어보시니까 궁금하다. 한번 저 글을 읽어보고 싶다. 무슨 내용인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흥미가 좀 일어나시나요? 이게 바로 소제목의 힘입니다. 자, 이번 주 글쓰기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글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3가지 주제의 글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주제, 나의 장점과 단점. 세 번째 주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꿈.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글마다 소제목을 잡아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과 탄생의 의미, 자신의 역할, 자신의 꿈 등에 대해서 특징을 잡아보시고요. 또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선교사로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삶의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소재, 소제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